자, 손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방금 이제 리포트 내용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셨는데 대법원이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이 바람 피운 배우자가 사실 이제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아내를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이 대법원까지 오게 된 겁니까? 네, 그동안도 이제 그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던 유책 배우자가 이혼하겠다라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독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네. 76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 신고를 했는데요. 네. 그 후에 98년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그 해당 남성이 혼외자, 즉 이제 그 아이를 출산했고요. 또한 그 2000년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계속 그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가 지난 2011년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따라서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1심,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혼 소송의 이혼 사유를 제공한 즉 바람을 피운 그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든요. 해도 패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불복해서 대법원 판례를 바꿔달라라고 하면서 대법원까지 상고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제 대법원이 매우 중요한 판결을 하게 되겠죠. 자, 네. 이혼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따르고 있는 기준은 유책주의라고 들었고요. 네. 또 다른 나라에선 파탄주의 이렇게 들었는데 뭐 책임과 관련 있는 용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은 혼인 제도를 이제 그 혼인을 효력을 좀 많이 보호를 해줍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은 좀 협의상 이혼인데요. 얼마든지 이혼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혼에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은 이혼 소송 이혼의 그 원인을 제공한 바람을 피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스스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즉 이혼의 피해자만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유책주의가 되겠고요. 네. 또 반면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유책주의와 달리 파탄주의, 이른바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진 않는다. 지금 현재 결과만을 봐서 혼인이 이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런 네.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유책주의는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고 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파탄주의는 지금 현재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그 결과에 좀 더 중점을 주고 있는 가정의 것으로 지금 현재 상태를 더 보는 거군요. 네, 해외 그렇게 같은 차이가 좀 경우는. 있습니다. 파탄돼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해외에서는 이제 파탄주의를 받아들여서 바람이 난, 파탄을 일으킨 이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그걸 인정해 주는 사례가 많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0여 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이제 피해자 측인 그 아내라든지 좀 약자 입장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자녀 양육비라든지 보상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일 텐데요. 이번에 이렇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외국처럼 이렇게 파탄주의로 뭔가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가요? 그동안도 이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이제 바꾸자, 전환하자라는 논의가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네. 더군다나 시대상이 변하지 않느냐. 예전에는 이제 그 남성이 주로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여성은 이제 가정 이제 그 생활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다른 여자와의 그런 관계를 위해서 혼인을 그만두고 이혼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그 다 받아줘야 된다면은 경제력도 없고 정말 아이만 데리고 쫓겨나는 이른바 축출 이혼이 이제 속출할 수 있었다. 축출 이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들의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그 유책주의를 채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냐. 네. 또한 유책주의를 이제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 의사가 없고 또한 가정 공동체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같이 생활하게 한다면은 오히려 가정 폭력 등의 2차 피해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고 또한 오히려 거기서 생활하는 자녀들의 복리에도 반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파탄주의로 넘어가자라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네. 또한 그 대법원이 아니라도 하급심에서도 어지간하면 이제 정말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어지간하면은 이혼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조정하는 그런 그 추세도 있어 왔거든요. 네. 아무래도 시대상의 그런 변화는 유책에서 파탄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위자료 부분이나 그런 뭐 보상적인 측면에서 달라지는 건 없을까요? 굉장히 만약에 그렇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위자료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예. 네. 이러한 그 파탄주의를 채택을 함으로써 잘못은 한 사람도 이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 파탄주의를 채택함으로 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혼을 해줄 수 있게 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뭐 무겁게 지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탄주의를 취한다면 그에 후속해서 그에 상응해서 위자료 지급하는 수준도 굉장히 현실화되게 많이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오후 2시에 이 대법원의 이 판결 참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